자, 우리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앙금 생성 반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금 생성 반응을 우리가 먼저 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온이라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온이라고 하는 것. 첫 시작이 어디였어? 원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므로 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이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했어요. 첫 번째, 양이온. 자, 양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뭐 여기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죠. 뭐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많다. 뭐 여러 가지 할 내용이 많지만 우리는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니? 버려야 하는 거지. 네, 전자를 버려야 하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 대부분 어떤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었어요? 그렇지,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음이온이 있습니다. 자, 음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친구는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친구들은 기체원소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굳이 뭐 정확한 명칭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비금속 원소였죠. 네, 그냥 알아는 줍시다. 비금속 원소가 생성되는 친구였어요. 그 다음 양이온은 그냥 뒤에다가 이온만 붙이면 끝났어요.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 이 음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는 읽는 방법이 조금 달랐죠. 그쵸? 대부분이 땡땡땡 소로 끝나는데 이 소라고 하는 글자를 갖다 버리면서 플러스 화 이온이 붙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O2- 산소 이온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뭐라고 읽어야 돼? 그렇지, 산화 이온.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게 되면은 화가 붙어 안 붙어? 그렇지, 화이온이 붙지 않고요. 그냥 가는 거였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CO3E-. 이 친구의 이름은 탄소와 산소의 이온이다 라고 해서 탄산이온이었어. 이거 하나 기억해 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여기서 예외 상황이 등장했었지. 맞아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였는데 OH-라고 하는 이 친구는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수산화이온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쵸? 네, 저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러한 이온들을 배운 이후에 우리가 앙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자, 이 친구는 약간의 필기가 필요합니다. 네,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앙금입니다. 자, 앙금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은 가장 중요합니다.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는다. 자, 물에 녹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앙금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저번에 살짝 배웠던 내용이야. 입자간의 인력이라고 했던 내용.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하려고 하는 그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앙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과
그리고 음이온끼리의 결합이야.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부분의 양이온은 어떤 원소들이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금속 원소. 그리고 대부분 음이온들은 어떤 원소? 비금속 원소. 그랬지. 그래서 앙금이라고 하는 친구는 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 앙금이라고 하는 친구 자체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싹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오케이?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앙금이 쓰는 법과 읽는 법이 조금 차이가 발생하게 돼.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결국 우리 대부분의 앙금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 쓸 때 있죠, 쓸 때. 이걸 우리가 하나의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식으로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양이온을 앞에다 써줘야 됩니다. 양이온을 앞에 써줘야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음이온을 써줘요. 오케이?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실제 앙금 반응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A, G, 은입니다.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결합하게 되어서 생성되는 A, G, Cl 이렇게 양이온을 앞에다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 앙금을 쓸 때고요. 그 다음 읽을 때는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읽을 때는 반대로 뭐부터 읽어줘야 되는 것이냐? 음이온 먼저 읽어줘야 돼요. 음이온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양이온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썼던 이 AgCl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아래다가 내려 쓰겠습니다. Ag 플러스 무슨 이온? 은이온. 그리고 이 친구는 염, 화 이온이죠.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더해지게 됐을 때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염, 화, 이온 이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게 앙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총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씨가 점점 위로 올라갔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시면 앙금 생성 반응이 따당 하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책에다가는 안 써놓은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3번으로 매핑하면 되겠죠? 앙금 생성 반응. 자, 처음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성되는 것은 제가 방금 칠판에 써드렸던 저것처럼 A, G 플러스 양이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은이온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랑 더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Cl-, 즉 염화이온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염화이온. 그래서 저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쓸 때는 A, G, Cl이라고 써줘야 되겠지만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 그렇지. 염화, 이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게, 나 여기다 잘못 썼구나. 미안하다, 야. 미안. 염화은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쏘리. 다시. 염화은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난생 처음 보는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은도 자주 본 건 아니겠지만 난생 처음 보는 PB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PB는 납이고요. 이 납 이온과 그 다음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친구가 결합을 하게 돼. 여러분 보세요. 아이오딘은 1-야. 이 둘이 더해지게 되면 위에는 숫자 더해봐. 몇 대? 플러스 1되지. 근데 이 앙금이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했어. 전기적으로 중성.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은 이 위에 있는 숫자가 몇이 돼야 돼? 반드시 0이 돼야 돼.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쏘리.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0 안 됐지. 어떻게 하면 0 되겠어? 아이오딘이 2개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숫자 2가 붙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완벽하게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좀 길어요. 아이오딘 화이온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쓰는 거 조금 다릅니다. 볼게요. PbI2 이 뒤에 써줘야 돼. 이해했어? 왜냐면은 앞에다가 써주게 되면은 PB가 2개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 맨 앞에다 쓰게 되면은 이 PBI가 총 2개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I만 2개 있다라는 의미로 뒤에다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죠? 그래서 읽을 때도 좀 길죠? 딘, 납.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식 자체라든지 이 분자식은 처음 보겠지만 듣고 나면은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가볼게요. 첫 번째 CaE 플러스 Ca가 뭐야? 칼슘. 즉 칼슘 이온과 결합하는 친구가 바로 탄산 이온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CO3E-. 이 친구는 탄산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저 둘이 결합을 하게 돼서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CaCO3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그래서 탄산 이온이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물론 자리가 충분하지만 오른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네 번째. 이 친구가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는 여기서도 처음 보는 친구가 등장해. BaE+. 굳이 뭔지 몰라도 돼. 바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바륨 이온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랑 결합하는 게 바로 황산이온입니다. SO4E-. 황산이온이고요. 그 다음 이 둘이 결합되어 생성되는 것을 우리는 BaSO4.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 뒤에서부터. 즉 황산 바륨입니다. 황산 바륨이라고 읽어주셔야 되겠고, 다섯 번째. 여러분 제가 딱 20가지 외우라고 했었죠? 주기율표 보통. 근데 그 중에 5개로 추가될 게 금, 은, 철, 구리, 수은. 유일하게 그렇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었죠. 과거에는 온도계 있지. 그 빨간색 되어 있는 그 온도계가 수은이었어. 그래서 그걸 깨트리거나 만지게 되면 중금속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유해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알코올로 바뀐 추세기는 합니다. 네, 그걸 조금 위험하긴 해요. 그런 게 있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얘기를 꺼낸 게 바로 그것 때문이야. CU, 구리입니다. 알아주세요. 자주 나올 거예요. 구리 이온이고요. 네, 그 편의점 CU.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S, 뭐니? 황, 그렇지. 근데
아까 여기는 두 개 결합했고 두 개 결합했기 때문에 화가 안 붙었어. 하지만 얘는 하나라서 화 붙었고 하나라서 화 붙었어. 얘도 하나이기 때문에 화 이온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하게 되게 되면은 CuS라고 쓰시면 되겠고, 읽을 때는 화구리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필기가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되기는 합니다. 자, 35페이지 밑에 빈칸이라든지 그런 데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페이지 피고 있었는데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이온 이름 쓰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필기한 거였어. 식은 다 써져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나. 자, 괜찮아요. 안타깝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자, 첫 번째. 잘 따라오세요. 숫자 빼고 알파벳 네 글자면 앙금의 색깔이 흰색이에요. 쌤, 그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몇 글자야? 네 개. 그럼 무슨 색이라고? 흰색. 자, 숫자 빼고 몇 글자야? 세 개. 흰색이 아니고 얘는 노란색입니다.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네, 얘만 그래. 아이오딘이 노란색을 띠거든. 자, 그 다음 탄산. 나 여기도 실수했네. 탄산 이온이 아니잖아, 얘들아. 탄산 칼슘. 4개면 무조건 흰색이에요. 바륨, 구리. 4개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이 그래요. 자, 3 빼고 몇 글자야? 네 글자죠. 흰색이에요. 자, 그 다음 숫자 빼고 몇 글자야? 얘도 흰색입니다. 자, 얘는 세 글자죠. 그래서 색깔 조금 달라요. 자, 지금 여러분 그림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이 앙금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검정색이 이온입니다. 네, 이 구리 이온의 색깔이 파란색이야. 오케이? 네, 이거 기억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색깔 파악하는 거. 오케이? 색깔 파악하는 거. 자, 그럼 하나만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 35페이지 보시게 되시면 수용액에 1번 볼게요. 질산은이랑 염화나트륨이 합쳐져서 염화은이 생성되는 거지. 그럼 무조건 저것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들 불꽃 반응색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불꽃 반응색에서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 이렇게 있을 때 두 친구의 불꽃 반응색은 모두 어땠어? 노란색이었죠. 그 이유가 뭐야? 앞에 붙어있는 염화랑 질산은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실제 불꽃 반응색에 참여하는 친구는 나트륨만이었으니까. 쟤도 마찬가지야. 즉 책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산, 은, 그리고 염화, 나트륨. 저 중에서 앙금을 생성하는 친구는 누구랑 누구야? 은이랑 염화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황산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만들어 볼게요, 의미로. 황산은과 염화, 칼슘? 그래, 염화칼슘 하자. 이렇게 생겨도 앙금 생성 된다, 안 된다? 된다. 은과 염화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외울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내가 질산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여기다가 앙금 생성 반응식만 쓴 이유가 그거야. 여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쌤 저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쌤 황산은이 뭐예요? 배운 적 없어. 알려준 적 없잖아. 근데 은 있고 만약에 염화 칼슘보다 염화 마그네슘이야. 저 염화 마그네슘 배운 적 없는데요? 없겠죠. 근데 은이랑 염화 있죠. 그럼 뭐가 생성된다고? 염화은. 결국 생성되는 건 쟤다. 오케이? 약간 불꽃 반응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뭐가 붙던 가는 색깔은 똑같죠? 그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앞에 뭐가 붙던, 이 뒤에 뭐가 붙던 쟤는 생성돼요. 얘도 마찬가지겠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하려고 그랬지? 볼게요. 자, 이 친구로 한번 볼게요. 저 친구를 우리가 한번 식으로 써보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스럽죠? 이게 질산은이고요. 그 다음은 messy. NaCl이죠. 자, 여기서 이 친구들이 쫙쫙 찢어지게 돼. 어떻게 찢어지는 거냐면은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 중에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결합을 하죠. 근데 NO3-랑 Na+는 반응에 참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커에 이렇게 이 두 친구를 동시에 넣게 되면은 흰색 앙금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지. 하지만 이 안에는 누가 남아있는 겁니까? NO3- 남아있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Na+도 남아있게 되는 거야. 즉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 액체 속에, 즉 물 속에 이온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전기가 통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앙금 생성 반응이 진행된 이후에 이 수용액 속에는 전기가 통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많이 헷갈리느냐? 아니 쌤, 염화은 앙금은 전기 안 통한다면서요. 네, 앙금은 안 통해요. 하지만 이 물 속에는 이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 속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는 통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친구예요. 두 친구입니다. 주로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것 같아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흰색 앙금이 생성됐다. 그러면 한 70%에서 80%는 염화은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짝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실생활에서 이 앙금 생성 반응을 활용하는 경우가 두둥 하고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네, 저 두 친구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겁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은 돼야지만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이거를 그냥 설명을 하죠. 영상 올리는데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왜? 뭐를? 왜? 어렵다고? 나도 어려워. 자, 볼게요. 자, 이 친구가 시험 문제 꼭 한 문제씩은 출제됩니다. 자, 예제 문제예요.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제 문제가 황산구리의 이동이야. 오케이? 잘 봐요. 시험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CuSO4라고 하는 황산구리와 그리고 이 이온들이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확 녹아서 이온화로 바뀌거든요. 걔네들이 이동을 빨리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산 칼륨을 떨어뜨려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물속에서 황산구리 같은 경우는 Cu, E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고요.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분리가 됩니다. 자, 즉 다 이온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하를 띠고 있죠. 자, 그거 명심해 두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만약에 내가 한쪽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흘려보내 주게 되면은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누가 딸려올까요? 양이온이 딸려와 음이온이 딸려와? 음이온 딸려오겠죠. 누가 오겠습니까? SO4 E-와 NO3-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어디로? 플러스 전기가 있는 쪽으로. 그쵸?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면, 자,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 쪽으로는 우리가 양이온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양이온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Cu, E 플러스와 K 플러스가 이동을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구리 이온이 내가 아까 마지막 나와 있는 황화구리에서 구리 이온 무슨 색이라 그랬어? 파란색이라 그랬어. 즉, 이 구리 이온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냐? 혹은 파란색 성분이 어디로 이동한다? 마이너스 전기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별표. 책에 써놓긴 했어요. 책에 써놓긴 했죠. 네,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왜 한숨부터 쉬게 되느냐? 아니, 어려운 건 둘째 치고 이름이 좀 그래. 실수했다. 이게 맞아? 이 친구랑 마찬가지로 질산칼륨을 떨어뜨릴 겁니다. 자, 질산칼륨을 썼으니까 이름은 안 쓸게요. 이 친구 이름이 과망타니즈산칼륨이야.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냐?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MnO4 마이너스로 분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칼륨을 썼으니까 굳이 안 쓸게요. 자, 그 다음. 실수를 했구만. 오케이, 그냥 갈게요. 번호 매핑이 잘못됐죠? 이해해주라. 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코. 자, 플러스 전기 쪽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음이온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쵸? 첫 번째 음이온 NO4 마이너스 그리고 NO3 마이너스 이동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전기 쪽으로는 양이온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양이온이 이번에 하나밖에 없네. 왜? 질산칼륨의 K, 관망관도 있으면 K 하나. 그치? 이온의 종류는 K 하나일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얘가 보라색이야. 그래서 보라색은 어디로 이동한다? 플러스 전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됐죠? 뭐 사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서술형 마지막 문제라든지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데 간단한 문제에서는 그냥 누가 어디로 이동했고 무슨 색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그 다음이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살짝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들의 이동 방향. 오케이? 이거 주로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이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동 유무. 주로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누가 이동하게 되는 것인지. 결론 한번 지어봅시다. 원래 조금 어려운 말. 원래 이제 물리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온들이 이동하는 까닭이 바로 정전기적인 인력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온이 이동하는 이유는 이온들이 전하를 띄기 때문이다. 라는 거. 저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앙금생성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까지. 오케이? 수업 진도는 마무리하도록 하죠.